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온 마음을 다해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깊은 상처와 무력감만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나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영혼이 갉아먹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관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관계,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들과의 상호작용은 종종 단순한 의견 다툼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심리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통제력을 확인하는 것에서 존재 가치를 찾습니다. 그들에게 통제라는 단어는 사실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배하고 압도하며 모든 관계에서 승자의 위치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 상대방인 당신을 자연스럽게 패배자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들의 세상은 아주 단순한 흑백 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너를 지배해야만 한다. 나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런 신념 아래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도전하려 하면 그들은 상대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징벌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맞서는 사람을 처벌하고 다시는 자신에게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려 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추하고 모욕적이며 때로는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스미어 캠페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면전에서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등 뒤에서 교묘하게 당신을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을 벌하기도 합니다. 애정 표현을 거두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끊거나 당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굴욕감을 주고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고통스러워할수록 그들은 당신이 다음번에는 자신에게 감히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당신을 가장 낮은 계급에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보고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저도 똑같이 갚아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도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당연한 감정의 반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성가신 존재, 패배자로 취급하며 당신의 인간성을 지워버리려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맞서고 싶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처벌로 맞서는 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는 먼저 제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모든 것을 들어주는 아첨 모드를 선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저 그들의 분노를 피하는 데에만 급급하죠. 하지만 좀 더 능동적인 대응을 생각할 때 처벌은 분명 하나의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의도적인 악행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처벌의 칼을 빼드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속으로 이렇게 외칠 겁니다. 게임 시작이군. 감히 나에게 이 게임을 걸어와. 내가 이 게임의 전문가라는 걸 보여주지. 그리고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집요하게 당신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진흙탕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훈육입니다. 훈육의 본래 의미는 가르치다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관계에서 무엇이 옳은 방식인지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는 접근이죠. 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르시시스트는 가르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가르치려 들면 오히려 내가 날 가르쳐? 내가 너한테 진짜 세상이 뭔지 가르쳐주지 라며 당신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처벌도 훈육도 아닌 우리에게 남은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은 단순히 싫어라고 말하거나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징벌적인 태도에 맞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무례하고 악의적으로 당신을 대할 때 당신은 얼마나 자주 원래의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얽히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그 사람이 정해놓은 판 위에서 놀아나고 제 삶의 중요한 가치와 신념들을 모두 버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세우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나르시시스트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그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특권의식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당신이 다가와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해도 내 생각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답할 뿐입니다. 따라서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승자와 패자의 경쟁 게임으로 초대할 때 나는 그 게임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분리된 고유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외부적인 행동과 내면의 태도는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계선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처벌 대신 경계선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진실들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그들과의 조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조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종을 요구할 뿐입니다. 셋째, 그들은 사랑,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같은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넷째, 당신이 목소리를 내거나 당신만의 고유함을 드러낼 때 그들은 당신을 폄하하고 무효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의 특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정의되고 싶은가? 특히 갈등의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소리 지르고 핏대를 세우며 함께 진흙탕에서 싸우는 사람?
아니면 모든 것을 참고 비굴하게 맞춰주는 사람? 지혜롭고 품위 있는 대응은 무엇일까?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품위, 정중함, 존중,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과 단호함을 모두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정이나 협조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 물론 그들이 변해서 당신과 잘 지내고 싶다고 말해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들의 인정 없이도 당신은 당신의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이 비이성적인 요구를 할 때 본능적인 감정 폭발이나 깊은 증오심을 품는 대신 차분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가?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 나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방식에 동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내면으로 선언하고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경계선을 그들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 자신에게 내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 나는 나 자신을 믿어. 그래, 나의 생각은 타당해. 그래,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할 용기가 있는가? 이것이 처벌과 경계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처벌은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경계선에 따른 결과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당신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그 관계에서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들이 선을 넘을 때 당신은 그 게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라는 오래된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가 이리 와서 다시 싸우자, 고 경쟁의 장으로 당신을 끌어들일 때 그것은 마치 고슴도치와 춤을 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상처뿐일 것입니다.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돌아서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의 평화와 존엄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길